나무마다 꽃과 새 잎을 펼쳐내는 이런 봄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어떤 날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 얘기한다는 건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여기 나오실 때 큰맘 먹고 뭐 다른 바쁜 일도 집안에 있을 텐데 모처럼 또 일요일날 가족들과 쉴 텐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시고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런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도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귓등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관계가 성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영혼의 메아리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기가 바로 21세기입니다. 20세기와 크게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보 매체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축에 못 드는 그런 세태예요.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은 두 사람끼리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자의 자리에 뭉클이고 앉아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감정을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간접적인 접속이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접속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한편 또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 오고 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비인간적입니다. 가끔 외국에 나가서 사신 친지들로부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듣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약간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속과 접촉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접촉은 직접적이고 상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접속이 아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눈길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립니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미소를 짓거나 쓰다듬는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정이 오고 갑니다. 이와 같이 접촉은 인간적입니다. 컴퓨터의 사각 스크린 앞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이 시대의 편리한 수단입니다. 분명히 편리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디찬 기계의 장치이지 살아서 숨쉬는 따스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이런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아서 잃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 매달려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을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지능적인 사기꾼도 덜 걱정스러웠어요.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매체를 곁에 두고 사는 요즘의 우리들은 어째서 그전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정보 수단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없냐 이겁니다. 세상은 더 살벌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왜소해집니다. 과다한 정보는 분명 이 공해입니다. 과다한 정보, 지나친 정보는 공해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모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스모그. 과다한 정보는 이게 하나의 오염, 스모그라는 거예요. 매연이라는 거예요. 공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안 되거나 해커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마치 세상이 뭐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야단스럽지 않습니까? 어쩔 바를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연장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뭐든 즉석에서 끝장을 내려고 한다고.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편리한 기계 장치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든지 즉석에서 해답을 꺼내려고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겁니다. 그건 한때의 어떤 고비인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이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생활의 도구인 그런 정보 매체가 중요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인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매체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모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할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생활의 도구에 존속돼 가지고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은 안으로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바깥 현상에만 팔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와 살틀한 우정을 지속하려면 한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테 엉켜 지내면은 인해 시들어지고 지겨워집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좋은 친구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친구든 내 자신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예요. 오늘의 친구는 새로운 친구라고. 이 중고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우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의 의미가 있죠. 좋은 친구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의 의미와 함께 서로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떠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누가 여기 나오겠어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지혜로운 명언이 있습니다. 옛 우리 명언들이에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이 필요해요. 뭐든지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만 상태는 그건 죽음의 상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어떤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리움이 고인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그 우정이 더욱 살뜰해집니다. 친구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과다한 정보는 공연한 말을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자우한. 문명의 연장을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운 거예요. 그건 문명의 이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거나 그 소용돌이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해로워요. 그건 문명의 흉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 우리들은 그 덕이 모자라요.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제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업의 모습이에요. 업의 꼴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얼굴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의 그 인생의 이력서예요. 예뻐지려면 비싼 돈 들어가면서 째고 꼬매기 게 아니라 먼저 예쁜 짓을 해야 돼요. 또 얼굴에 무슨 표준형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무슨 표준형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면 돼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늦게 무슨 탤런트가 될 거예요. 뭐 배우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덕스럽게 살면 덕스러운 얼굴이 돼요. 착하게 살면 착한 얼굴이 된다고. 성형수술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는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밤에 잘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잔다고. 눈을 뜨고 잔. 이게 큰일. 곁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잔, 같이 못 잔대. 저마다 자기 모습을 지녀야 돼요. 남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축적되면 예쁘게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이 모방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범죄. 어떤 유행의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와 같은 모방해가지고 꼭 그와 같이 재현하는 일이 뭐 흔하다고. 소속들 이제 이 무슨 아파트 어수룩한 아파트 이제 가스모도 배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그래. 꼭 모방을 한다니까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명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 의식에 필름처럼 찍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일 같은 거, 좋은 일이건 언짢은 일이건 불쑥불쑥 어느 때가 그게 다시 떠오른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일들은 필름에 내장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이 잠재의식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현실적으로 재현을 해요. 이게 업의 파장, 카르마의 파장이에요.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론에서는 이를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이걸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 이건 의식하는 거예요. 이 분별작용이에요. 가령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가는 수가 있다고. 눈은 번이 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분별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6의식. 의식이 분별작용을 해요. 눈은 뻔히 떠 있는데 또 어디에 집중하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분이에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뭐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라고. 제7식. 자기를 지키는 이 본능이에요. 제8식, 이걸 아리아식, 이것을 이제 장식, 갈무리할 장자, 장식 혹은 종자식, 씨앗,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 활동의 어떤 근원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카드빚에 쪼들렸든지 무슨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굴러온다고. 돌이 큰 바위가 굴러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요. 죽으러 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건 물에 떨어 죽건 똑같을 텐데 왜 본능적으로 피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제7식. 자기를 지키는 그런 본능. 이 자아의식이 작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근원이라는 게 종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장됩니다. 필름에 찍힌다고. 이걸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식.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다음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해요. 이게 제8식입니다. 종자식 제8식이에요. 다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체입니다. 이 제8식 씨앗이. 우리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내장된 그것이 그래요. 이 씨앗이 어떤 상황에 이르면은 현실적으로 싹이 트고 몸이 트고 활짝 열린다고 해요. 인도 옛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심리 분석을 그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건 그때 그치지 않고 이건 일단 우리 기억에 내장된다는 거예요. 업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 이것이 훈습 마치 그 안개 속에서 어시셨듯이 어떤 향기 속에서 어시셨듯이 이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을 하게 되면 업장이 두터워져요. 업장이 두터워져 가지고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지적인 삶을 이루려면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르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게 답이에요. 어떤 순간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지만 어떤 순간에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고 삽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갑자기 요새 무슨 뭐 노후 대책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에 겁들 먹어가지고 근심 걱정을 미리 가압을 해서 쓰느라고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인간으로서 기상을 지니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실려서 떠내려가는 표류당한 그런 게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본질적인 삶이란 무언가? 한마디로 하면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꼭 할 말만을 그것도 아껴가면서 적게 하고 시시한 생각을 제쳐두고 어떤 삶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인간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에 다들 꽃처럼 활짝 열리십시오.